수학 공부의 바른 시작 21세기 파스칼 나의 하버드 수학시간 저자 정광근입니다. 제국근 설명 영상에 이어 핵심 문제 135문제 중 1번부터 20번까지의 문제들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신나게 한번 135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좀 천천히 설명하겠습니다. 문제를 이해하고 또 이 문제를 푸는 것이 목적이니까 빠르게 유튜브 영상을 만들지는 않겠습니다. 차근히 필요한 개념들도 한 번 더 리마인드 하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16의 제곱근을 구하여라. 문제를 바꾸면 어떻게 된다고요? 제곱해서 16이 되는 수는 그 말과 같은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4 아니면 마이너스 4. 4를 제곱해도 16. 마이너스 4를 제곱해도 16. 답은 4와 마이너스 4입니다. 2번 a가 마이너스 4일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이 문제는 제곱수의 제곱근 문제죠.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얘는 얘라고 했습니다. 자, 보시면 요거를 x라고 보시면 보이시세요? 예. 이 노랗게 하이라이트한 부분들이 다 x에 해당하는 겁니다. 갈로를 포함해서요. 자, 그럼 이 녀석은 절대값과 같다고 그랬는데 이 경우에는 x가 양수이면 그냥 x라고 쓰면 됩니다. 5면 5, 3이면 3 그냥 쓰면 된다는 얘기죠. x, 즉 이 자식이 음수면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 되는데 이 마이너스를 단다는 얘기는 음수인 x값, 얘가 음수입니다. 음수인 x값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다시 양수로 바꾼다라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확인할 것은 얘가 주어진 겁니다. a가 마이너스 4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답이 표현되는 게 마이너스 4를 a에다가 집어넣어서 값을 구한 게 아니에요. a를 그대로 끌고 답을 표현했죠. 여기 보면. 그죠? 그러니까 이건 이 개념에 대한 제곱수의 제곱근에 대한 문제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확인할 것은 이 a가 마이너스 4라는 녀석을 가지고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보는 거죠. a가 마이너스 4니까 a 마이너스 3은 뭡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이니까 이 녀석 음수죠. 그러니까 음수가 될 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마이너스를 달고 나온다고 했는데 얘를 정리했으면 여기에 있는 이 녀석과 모양이 같아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맞겠죠. 두 번째, a가 마이너스 4가 되면 뭡니까? 이게 0되죠. 0의 제곱은 0이니까 이것도 맞습니다. a가 마이너스 4가 되면 여전히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는 음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달고 얘가 또 나와야 되니까 얘도 정리하면 5 마이너스 a. 이 친구도 맞네요. 루트 a 제곱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a라고 쓰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얘도 아닙니다. 답은 절대값 a입니다. 이렇게 써야 답이 되기 때문에 4번이 옳지 않은 것이죠. 자, 5번도 한번 해볼게요. 5 마이너스 4죠. a가 마이너스 4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얘는 5 플러스 4가 돼서 얘는 양수가 돼요. 양수가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죠. 그냥 그대로 나오면 됩니다. 그대로라는 말은 이 자식을 그냥 그대로 써주면 된다는 거죠.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얘도 맞는 게 돼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제곱수의 제곱근 문제였습니다. 3번 다음 식이 자연수가 되게 하는 가장 작은 자연수 x의 값을 구하세요. 자, 여러분 이 자연수라는 건 뭡니까? 예, 1, 2, 3, 4 이런 값들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제곱근은요, 이렇게 되어 있는 완전 제곱근을 제외하고는 자연수가 아닙니다. 유리수도 아닙니다. 무리수입니다. 끝도 없이 소수점이 이어지는 값이죠. 이런 값들은 1, 2, 3, 4로 근호를 풀어 해치면 자연수가 되어 나오지만 그 나머지 값들은 완전 제곱이 아닌 숫자들은 예를 들어서 루트 3이라든지 루트 5라든지 이런 값들은 아주 지저분한 아주 2점 얼마죠? 얘는 아주 지저분한 숫자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문제가 물어보는 건 뭐냐면요. 다음 식이 자연수가 되게 하는 가장 작은 자연수의 x값이라고 했으니까 가장 작은 수의 x값. 이 녀석이 무엇의 제곱이 되게 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자식이 이렇게 되고 결국은 얘가 이런 식으로 자연수가 되어 나오겠죠. 그러니까 18x를 뭐가 제곱이 되려고 한다면 결국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나요? 자, 무슨 짓을 했냐면 18은 2 곱하기 9인데 9는 3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x가 뭐가 되면은 이것이 무엇의 완전 제곱이 될까요? 그렇습니다. 2가 되면 되죠. 얘가 2가 되면, 그러면 이 18x라는 녀석은 x가 2가 되면 이란 말입니다. 2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2가 돼서 2의 제곱과 3의 제곱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2의 제곱과 3의 제곱이라는 녀석은 이거죠. 그러니까 2 곱하기 3, 6으로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x가 2가 되면 18x는 6으로 나온다. 그래서 제일 작은 값은 x가 2가 되면 되죠. 여기서 제일 작은 자연수를 한 이유는 x가 2가 돼도 되고 2에다가 또 뭐를 곱하면 될까요? 예, 25를 곱해도 되고 16을 곱해도 되고 9도 곱해도 됩니다. 그래도 이 녀석이 완전 제곱의 형태가 돼서 나올 때 근호가 사라지면서 자연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무수히 많습니다. 이 x의 값은 실제로. 그렇지만 그 중에서 제일 작은 자연수는 x가 2가 돼야 된다는 말이죠. 자, 2번.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x분의 18이 무엇의 제곱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위가 3 곱하기 3 곱하기 2고 밑에가 x인데요. 이 녀석이 지금 이 안에 있는 녀석을 말합니다. 이 안에 있는 녀석이 무엇의 완전 제곱이 되려고 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예, 그렇죠. x가 2가 되면 2와 2가 약분돼서 이 녀석이 3의 제곱이 되고, 그러니까 완전 제곱으로 돼서 3으로 기어 나오겠죠. 예, 그래서 여기도 x가 2가 되면 이 녀석은 3이 된다. 그렇게 돼서 둘 다 답이 2가 되겠습니다. 4번. 다음 두 수의 대소를 비교하여라. 자, 이 문제는 제곱근의 비교를 말하는 것이죠. 말씀드렸습니다. 3분의 1, 5분의 1 어떤 게 더 큽니까? 3분의 1 크죠? 3개 중에 하나를 먹는 게 5개 중에 하나 먹는 것보다 많이 먹는 거죠. 그러니까 제곱근도 같다고 제가 설명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얘는 마이너스 4분의 1입니다. 2분의 1은 4분의 1보다 크지만 음수가 붙으면 값이 작아지죠. 그러니까 얘가 더 큰 값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0을 기준으로 더 어디에 붙어 있느냐는 겁니다. 마이너스 4분의 1이라는 녀석이 얘가 1이라고 한다면요. 마이너스 4분의 1은 여기죠. 마이너스 2분의 1은 여기죠.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4분의 1,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이 녀석이 더 큰 값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3분의 2, 4분의 3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안의 녀석을 통분해서 값을 비교해 보시는 거죠. 12분의 8, 12분의 9 되죠. 그러면 이 녀석이 더 큰 값이지만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이 녀석이 더 커진다. 그래서 얘가 더 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0.1. 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요. 0.1은 10분의 1이죠. 자, 그럼 얘도 10분의 1입니다. 근데 얘가 제곱근 안으로 들어가려면 얘를 제곱해서 집어넣어야 되니까 뭐가 됩니까? 100분의 1이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루트 10분의 1과 루트 100분의 1을 비교하는 건데 얘가 크죠. 이건 바로 직관적으로 알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두 수의 대소 관계를 비교하는데요. 무리수는 얘를 딱 보는 순간 얘가 얼마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대충 1점 얼마 정도를 알 수 있는 것이지 소수점 첫째 자리 값들도 기억하지 않으면, 외우지 않으면 알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 무리수에 대한 대소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5번. 루트 x가 2보다 작은 것을 만족하는 자연수 x를 구하여라. 자, 여기서 얘가 2보다 작으려면요. 일단 x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연수 x가 1, 2, 3, 4 뭐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하죠. 그런데 루트 x는 어떻게 되나요? 루트 1인데 얘는 1입니다. 루트 2는요? 1.41 뭐 얼마죠? 루트 3은요? 1.7 얼마죠? 루트 4는요? 2죠. 그러면 2보다 작으려고 하면 이 x가 될 수 있는 값은 1, 2, 3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루트 1도 2보다 작고 루트 2도 2보다 작고 루트 3도 2보다 작고 루트 4는 2가 되니까 2보다 작다는 걸 만족하지 않죠. 2보다 작다는 얘기는 2보다 같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안 되니까 얘보다 큰 거는 뭐 더더군다나 안 되죠. 왜냐하면 얘는 2보다 커져 버리기 때문에 이런 값들은 뭐 생각할 필요도 없고요. 여기서 해당하는 답은 요 세 개, 즉 1, 2, 3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 1, 2, 3은 자연수 x를 말합니다. 6번. 루트 2가 a고 루트 3이 b일 때
루트 216을 a와 b의 기호로 나타낸 것은, 자, 이 문제는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제곱근의 성질을 설명하면서 루트 2를 찾고 루트 3을 찾는데 시간을 굉장히 많이 들여서 찾았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216이라는 값을 찾아낼 때 이미 시간을 엄청 들여서 찾아놓은 루트 2와 루트 3의 이 a와 b 값을 이용하면 루트 216, 즉 제곱해서 216이 되는 값을 찾는 그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럼 일단 216을 소인수 분해를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되죠. 예, 이렇게 됩니다. 요러면 이제 끝났네요. 왜냐하면 27이라는 녀석은 3의 3승이죠. 이런 것들은 기억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2의 3승이 또 있네요. 그러니까 216이라는 녀석은요, 2의 3승 곱하기 3의 3승과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루트 216은 루트 2의 3승과 3의 3승으로 바꿔 쓸 수 있고, 루트 안의 녀석을 이렇게 프로퍼티에 의하면 쪼갤 수 있죠. 그리고 얘는 뭡니까? 2 루트 2로 나오나요? 예, 그렇습니다. 얘는 또 다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녀석이 2니까 2 루트 2라고 쓸 수 있고요. 동일한 이유로 얘도 3 루트 3으로 쓸 수 있습니다. 자, 이건 다시 쓰면 2 곱하기 3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이랑 같은 거고요. 6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이랑 같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다 이게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루트 2가 a라고 했으니까 6a 곱하기 루트 3이 또 b라고 그랬으니까 6ab. 이렇게 돼서 이게 답이 되는데 6ab가 위에 없습니다. 그저 보기를 보면 6ab가 없어요. 자,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요, 우리가 이렇게 썼는데 요거는 루트 2의 3승, 루트 3의 3승과 같습니다. 예, 요것도 좀 제가 한번 설명을 하겠는데, 루트 2라는 녀석은 사실 2의 2분의 1승이거든요. 그러면 루트 2의 3승이라는 녀석은 2의 2분의 1의 전체 3승과 결과가 같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렇게 바깥으로, 이 안에 있는 3승을 루트 바깥으로 꺼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루트 2가 a였으니까 a의 3승, 루트 3은 b라고 했죠. 그래서 b의 3승. 그래서 요것이 답이 됩니다. 7번 부등식 루트 x가 0에서 4 사이를 만족하는 자연수 x를 모두 구하라. 자, 여러분 이렇게 됐을 때는요, 제곱근 값은 한 번에 직관적으로 뭐라고 볼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전체를 제곱을 해도 어떻게 됩니까? 이 부등호가 변하지 않습니다. 2, 3, 4가 있는데 얘네들을 제곱을 한다고 이 부등호가 방향이 바뀌나요? 아니죠. 여전히 각각의 값을 제곱한 값의 대소도 그전 제곱하기 전과 같습니다. 부등식은 마이너스를 곱하거나 나눌 때를 제외하고는 뭐든지 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그러면 9가 되고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됩니까? 이렇게 하면 바로 보이죠. x가 뭡니까? 9보다는 커야 되니까 10부터 시작하는 자유수입니다. 11, 12, 13, 14, 15. 16 쓰면 안 되죠. 16보다 작아야 되니까. 그래서 x 값은 10, 11, 12, 13, 14, 15가 답이 되겠습니다. 8번 x가 1과 3, 4일 때, 여기에 주어진 조건이죠. 우리는 늘 x 값을 여기에 있는 값으로 생각해야 돼요. 자, 그랬을 때 이 녀석을 만족하는 x의 값을 구하세요. 이것도 뭡니까? 제곱수의 제곱근 문제입니다. 엄청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씁니다. 얘는 얘입니다. 그러면은 x-1이 요 x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 경우에 x-1이 묶여져 있는 녀석을 그냥 x라고 보고 얘도 x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 덩어리의 제곱, 무엇 덩어리의 제곱인데 그것이 제곱근으로 묶여 있는 경우니까 이게 제곱수죠. 그러니까 제곱수의 제곱근 문제입니다. 이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안에 있는 이 녀석이 양수냐 음수냐가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x가 양수면 뭡니까? 그냥 x라고 쓰면 되고요. x가 음수면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양수로 바꿔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주어진 이 x의 조건 안에서 이 녀석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한번 볼까요? x가 1과 3, 4에 뭐가 있을까요? 2가 있죠? 금방 떠오르는 수가. 그러면 2-1은 양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는 그냥 요대로 그냥 나오면 된다.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자, 그런데 여기에 x를 2를 집어넣으면요, x가 1과 3, 4입니다. 3보다는 작아야 되고 1보다는 크니까. 그럼 2를 집어넣으면 2-3이 돼서 얘는 음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마이너스를 달고 이렇게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는 게 보이나요? 예,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x-1 플러스 x-3이 돼서 2x-4 이렇게 되고, 그 2x-4가 2분의 3과 같다 그랬죠. 결국은 이 왼쪽에 있는 이 제곱근을 두 개를 포함한 이만큼이 얘고, 걔가 2분의 3과 같다고 그랬으니까, 자, 이 녀석을 이제 풀어 헤치면요, 2x는 2분의 3, 2분의 8, 2분의 11 이렇게 되면 x가 1이 되고 11 오버 4 나오나요? 예, 그래서 답은 4가 되겠습니다. 9번, 다음 중 두 번째로 큰 수. 자, 여러분 여기서 판단을 빨리 하셔야 되는데요, 이 녀석을 근사값으로 바꿀 것인지 아니면 뭐 어떻게 할 건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5개 중에 지금 3개가 소점으로 바꿀 수 있죠. 얘는 뭡니까? 4.5죠. 얘는 4고, 얘는 3.999999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얘는 결국은 이제 4가 된다고 보면 되죠. 4보다 조금 작은 4입니다. 자, 루트 2는 1.414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4.24이 나오나요? 얘는 얼마입니까? 3. 얼마라는 게 보이나요? 3. 뭐뭐뭐뭐 이렇게 쭉 갑니다. 자, 그러면 제일 큰 수부터 써보겠습니다. 이 녀석이 제일 크네요. 그죠? 4.5니까 그 다음에는 뭡니까? 예, 얘가 두 번째로 크네요. 그 다음 세 번째는 4인 녀석이고, 네 번째는 4보다 조금 작은 3.9999. 루트 10은요 3.3도 아니에요. 3.3 곱하기 3.3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10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얘는 3.3보다도 작아지는 거니까 얘는 확실하게 제일 작은 값이 되겠죠. 3.1 얼마 이렇게 되니까. 됐습니까? 예, 그래서 두 번째로 큰 수는 이 녀석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요거 2번 답 아닙니다. 2번이 제일 큰 수라는 뜻이고요. 대소관계를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10번, 루트 120x가 자연수가 되도록, 똑같은 문제입니다. 이미 했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120x가 어떤 값의 제곱이 되어야만 루트 120x가 무슨 자연수로 이렇게 탁 깨끗하게 제곱근을 없애고 빠져나올 수 있다, 이 말이죠. 제곱근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죠. 이런 것들은 뭡니까? 제곱근을 가지고 썼지만 실제 얘는 이거니까 깔끔하게 자연수가 되었죠.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녀석을 4나 9 이런 완전 제곱의 형태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려면 이제 120의 상태를 한번 봐야 됩니다. 이게 120 곱하기 x인데, 120은 3하고 4하고 10을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왜냐하면 3 곱하기 40인데. 그러니까 얘는 3 곱하기 10 곱하기 2의 제곱이라는 게 보이나요? 그런데 또 10은 2 곱하기 5니까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보이세요? 자, 근데 이미 2의 제곱은 하나 있고요. 이 녀석들이 이 제곱근 안에 들어있다고 가정을 하면 이렇게 지금 다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그리고 x가 여기 있죠. 그럼 이 녀석 때문에 이 3과 2와 5가 제곱이 되어버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x가 3과 2와 5의 곱인 30이 되면 3 곱하기 2 곱하기 5 곱하기 2의 2 제곱이고, 만약에 x가 30이 되면 30은 다시 3 곱하기 2 곱하기 5로 쓸 수 있죠. 그러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5가 되는 순간 이만큼이 뭐라고 합니까? 이게 x라고 그랬고 얘는 30이 됩니다. 그러면 얘가 3의 제곱, 2의 제곱, 5의 제곱, 또 2의 제곱이 돼가지고 3, 2, 5, 2 얼마입니까? 그렇죠. 60으로 튀어나오죠. 그래서 이것을 x가 더 커버리면은 뭐 수도 없이 만들 수 있습니다. 이 30에다가 제곱이 되는 뭐 4를 곱해볼까요? 30에다가 제곱이 되는 9를 곱해서 120, 270 이런 x값들이 무수히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작은 수를 구하라고 하지 않으면 이 모두가 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 이 x값 중에서 이 녀석을 무엇의 제곱으로 만들어서 이 제곱근을 날려버릴 수 있는 최고로 작은 값은 30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x의 값은 30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3의 제곱 플러스 루트 2 마이너스 2 루트 3의 제곱을 간단하게 하면, 자, 동일한 문제입니다. 제곱수의 제곱근 문제죠. 그러니까 얘를 하나의 x라고 이 덩어리 전체를 보면 이 녀석이 양수냐 음수냐를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얘가 양수냐 음수냐를 판단해서
그거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루트 3의 대충의 값을 알고 계셔야 되겠죠? 루트 3은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되게 편하다고 그랬습니다. 1.732 소수점 셋째 짜리 정도까지만 기억하면 되니까. 그러면 2 빼기 1.732는 뭡니까? 양수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뭡니까? 그냥 날려주면서 안에 있는 녀석을 그냥 밖으로 꺼내면 되고, 여기는 2 마이너스 2 루트 3입니다. 2 마이너스 2 곱하기 1.732가 되면 2 빼기 3.464니까 얘 음수 많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녀석은 밖으로 나올 때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얘를 이걸 마이너스를 곱해서 이 전체가 양수로 바뀐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습니다. 자, 그럼 끝났습니다. 이거 정리하면 끝난다는 얘기죠. 이거를 정리해주면 2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2 플러스 2 루트 3 2는 날아가고 루트 3이 두 개에서 루트 3 하나를 빼니까 루트 3만 남죠. 4가 두 개에서 4가 하나를 빼면 루트 3이다. 루트 3은 제곱근 기호 루트를 근호를 포함해서 이걸 전체를 하나의 수로 봐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랑 얘는 서로 브라더들이죠. 두 개 있고 하나를 빼니까 루트 3. 답은 루트 3이 됩니다. 자, 12번.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 여러분들 좀 싫어하시죠? 자, 얘의 제곱근은 지금 여기 보면 이 친구의 제곱근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지금 복잡하게 생겨 있는 이 녀석을 좀 정리를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얘를. 그죠? 그럼 뭡니까? 마이너스 루트 7의 제곱이라는 얘기는 마이너스 루트 7을 두 번 곱한다는 얘기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고 루트 7 곱하기 루트 7은 7이 돼가지고 이건 다시 얘기하면 7의 제곱근은 하는 겁니다. 제곱해서 7이 되는 수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 맞네요. 예스. 자, 이번은 A가 음수일 때 얘가 얘다 라고 했는데 이것도 제곱수의 제곱근 문제죠. 왜냐하면 25A의 제곱이라는 녀석은 루트 5A의 전체 제곱으로 바꿀 수 있나요? 그런데 5A가 음수예요. 왜? A가 음수라고 했으니까 5 곱하기 음수 5 곱하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0이죠. 그죠? 얘가 음수입니다. 그러니까 제곱근 X제곱은 절대값 X로 나온다고 했고 그때 이 X가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죠? 이 X가 양수면 그냥 X가 음수면 마이너스 X. 그러니까 5A가 음수니까 얘가 밖으로 나올 때 어떻게 나옵니까? 마이너스를 달고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거는 5A가 아니라 마이너스 5A라고 해야 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틀린 거죠. 루트 12는 루트 3의 4배다. 루트 12는 어떻게 씁니까? 3, 4니까 루트 3과 루트 4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고 루트 4는 3이니까 2 루트 3, 즉 루트 12는 루트 3의 2배다가 답이니까 얘 틀렸죠. 자, A, B가 무리수이면 A 플러스 B도 무리수이다. 아닌 발레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발레가 하나만 있어도 이게 정답일 수 없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무리수는 실수의 부분입니다. 그리고 무리수는 양의 무리수, 음의 무리수가 둘 다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루트 2면 둘 다 무리수죠. 그런데 두 개 더 했더니 0이 됐습니다. 0은 유리수, 정수죠. 그러니까 얘도 틀렸습니다. 마지막 실수, 유리수, 무리수의 집합을 RQI라고 했을 때 I의 여집합이 Q다. 자,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마치 이런 거예요. 실수라는 게 우리 학교고 우리 학교에는 남학생과 여학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는 완전히 독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수라는 녀석은 유리수와 무리수의 합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서 남학생이 아니면 뭡니까? 다 여학생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수 안에서 무리수가 아닌 것은 유리수, 유리수가 아닌 것은 무리수인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게 이 뜻이죠. 무리수가 아닌 것, 여집합. 그러면 유리수다. 맞네요? 그러니까 얘도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역과 미음이 옳은 답이 돼서 2번이 답이 됩니다. 자, 3번. 다음 보기 중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이렇게 돼 있죠. 의미 아닌 수의 제곱근은 반드시 2개이다. 양의 A의 제곱근이 PQ이면 P 플러스 Q는 0이다. 마이너스 9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3이다. 루트 16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2다. 자, 하나씩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 의미 아닌 수의 제곱수는 반드시 2개이다. 맞나요? 아니죠. 0은 제곱근이 1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발레가 되는 게 0이 되는 거죠. 0은 음이 아닌 수지만 제곱근이 하나인 유일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음이 아닌 수의 제곱근이 반드시 두 개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양의 a의 제곱근은 pq이면 p 플러스 q는 0이다. 중요하죠. 양의 수, 즉 4의 제곱근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곱해서 4가 되는 수 플러스 마이너스 2 항상 이 켤레로 존재합니다.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절대값은 같은. 그러니까 결국은 p가 2고 q가 마이너스 2면 두 개 합치면 0이겠죠. 이게 4의 제곱근도 되지만 5의 제곱근은 뭡니까? 양수 5의 제곱근. 5의 제곱근은 제곱해서 5가 되는 수니까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두 개 나온다 그랬죠. 두 개 더하면 항상 0이 됩니다. 두 개는 서로 덧셈의 역원 관계입니다. 그래서 얘는 맞죠. 마이너스 9의 제곱근, 음수의 제곱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9의 제곱근이라는 얘기는 제곱해서 마이너스 9가 되는 수는 묻는 건데 제곱해서 마이너스가 될 수 있나요? 절대 없습니다. 3을 제곱해도 9고 마이너스 3을 제곱해도 9가 돼서 제곱근은 어떤 수의 제곱근은 항상 두 개로 나오지만 음수의 제곱근은 구할 수가 없습니다. 즉 이런 숫자는 실수 범위 안에서 존재하지 않는다. 틀렸어요. 루트 16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2다. 루트 16은 4죠. 4의 제곱근은 제곱해서 4가 되는 수는 플러스 마이너스 2다. 그래서 얘도 맞습니다. 그러면 이 녀석과 이 녀석이 맞겠네요. 니은과 리을.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4번. 가로의 길이가 3, 세로의 길이가 4인 직사각형과 넓이가 같은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자 이렇게 가로 길이가 3, 세로 길이가 4인 직사각형을 만들었어요. 좀 그렇게 안 보이지만 이해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넓이는 에어리가 얼마죠? 그쵸, 12죠 넓이가. 근데 얘랑 같은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찾는 거예요. 정사각형은 네 변이 같은 거죠. 그럼 결국은 뭐냐면 이 면적은 x 곱하기 x, x제곱인데 x제곱이 12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x는 루트 12. 여기서 x는 마이너스 루트 12도 될 수 있지만 변의 길이, 거리, 무게 이런 것들은 다 네게티브가 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음수는 무시하면 되고요. 이런 것들은 뭡니까? 루트 12는 3 곱하기 4고 루트 3 곱하기 루트 4인데 루트 4가 2니까 이런 식으로 돼서 한 변의 길이는 2 루트 3이 된다. 15번. 루트 5분의 18x가 자연수가 되기 위한 가장 작은 자연수. 얘는 가장 작은 자연수를 물을 수밖에 없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이 표현이 없으면 이 자연수 x는 무수히 많습니다. 무수히 많다는 얘기는 이 자식을 어떤 수의 제곱이 되게만 만들면, 그러니까 얘가 요렇게가 되어지면 이 녀석이 요렇게 나온다. 그래서 얘가 자연수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항상 양수가 돼야만 자연수 값이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해봅시다. 18x over 5가 어떤 값의 제곱이 되려고 하면 이 녀석을 좀 더 바꿔서 2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x에다가 5가 되는데 이미 우리가 3의 제곱은 하나 있어요. 그럼 얘가 뭐가 돼서 이 5가 날아가야 됩니다. 5가 남아있으면 유리수가 튀어나오기 때문에 자연수를 만들려면 밑에 있는 분모가 반드시 사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x는 5를 약수로 하는 값이 돼야 되고 또 2가 하나 있어야 되네요. 왜? 여기 2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기 2가 들어있어야 이게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 5랑 5가 약분되고 2가 2개, 3이 2가 돼서 어떻게 됩니까? 2의 제곱, 3의 제곱. 그러면 얘는 결국 6의 제곱과 같으니까 6으로 나올 수가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찾는 것은 x인데 그러면 x가 될 수 있는 값은 5와 2의 곱으로 되어 있는 1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10이 되겠습니다. 16번. 자, 요게 a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일 때 요 식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니죠. 잉크가 남아서 준 게 아닙니다.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이 조건이 핵심이 됩니다. a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 다음 식을 간단히 하면 이 문제도 제곱수의 제곱근 문제입니다. 반로를 포함해서 이게 전체 안에 있는 무엇 x제곱의 형태입니다. 다시 쓰겠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완전히 문신처럼 새겨질 때까지 쓰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얘를 x로 다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얘를 x로 다 봐야 된다. 그러면 요 형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요 세 개가 더하고 빼져 있는 형태입니다. 자, 그러면은 항상 쌤 말씀드렸죠. 요거를 부호를 확인해라. 이게 제곱이 이제 이렇게 붙어 있는 형태인데요. 그러면 일단 하나씩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a-1 양수인가요? 음수인가요? a가 1보다는 작습니다.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그러니까 1보다 작은 값에서 1을 빼니까 얘는 음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안에 x가 음수가 되니까 마이너스를 달고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 a 플러스 1은 뭡니까? a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기 때문에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값에다 1을 더하면 당연히 얘는 양수가 됩니다. 뭐 a가 마이너스 0.9라고 해보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0.9 더하기 1은 0.1이 돼서 양수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1보다 작은 값을 1에다가 더하면 당연히 얘는 0보다 큰 양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는 그냥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제곱근을 요렇게 날려버리고 그대로 빼내면 된다. 마이너스 달고 나오지 말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오퍼레이션이 있죠. 요 플러스가 여기 있고요. 마이너스 여기 쓰고 1 마이너스 a는 어떻게 됩니까? 1 마이너스 a. 자, a가 1이 되면은 0이 되고요. a가 1보다 작으니까 1에서 1보다 작은 값을 빼니까 얘도 항상 양수라는 게 보입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얘도 그대로 나오면 된다. 요거 없애주고 그대로 나오면 된다. 그럼 요거 정리하면 끝났습니다.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죠. 요거 분배할 때 부호 조심하셔야 됩니다. a 플러스 1이고 얘도 마이너스니까 분배할 때 부호 조심하셔야 되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1하고 이거 없어지고요. 이거 없어지네요. 그럼 a 플러스 1이라고 돼서 a 플러스 1,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7번. 두 수 AB에 대하여 A가 B보다 크고 AB가 음수일 때. 자, 이거 하이라이트 쳐주세요. 이런 문제를 잘 못 풀어요. 그리고 힘들어해요.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자, 말씀드렸습니다. 이 문제를 출제하신 분이 잉크가 남아서 이걸 쓴 게 아닙니다. 이걸 이용하지 않고는 밑에 있는 문제, 즉 이 문제를 정확하게 풀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A가 B보다 크고 AB가 0보다 작다. 이 관계는 되게 잘 나오는데요. 두 개를 곱해가지고 0보다 작다, 음수가 됐다는 얘기는 이런 경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맞죠? 두 개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조건만 줘서는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의 경우를 한 가지로 줄이기 위해서 A가 B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하나 더 다른 거죠. 그럼 뭡니까? 그러니까 A가 양수고 B가 음수면 되겠다. 양수값은 B 음수값보다 크니까. 그리고 A, B 두 개 곱해서 0보다 작으려면 두 개의 부호가 달라야 되는데 A가 양수면 B가 음수. 요 조건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얘는 아니니까 이제 요 상태 생각을 해보는 거죠. A가 양수고요. B가 음수입니다. 자, 그 다음 이 문제는 핵심적으로 들어가 보면 무엇의 제곱? 제곱수의 제곱근 문제가 보이나요? 다시 쓰겠습니다. 절대값입니다. x가 양수이면 그냥 x, x가 음수값이면 마이너스를 달고 나온다. 고로 얘의 부호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자, 부호 확인하겠습니다. b-a, b가 음수예요. a가 양수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은 뭡니까? 마이너스 5. 음수네요.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를 달고 기어 나와야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 마이너스 2에 a가 양수라고 그랬는데 거기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모두 음수가 돼버리겠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자, 여기 오퍼레이션 마이너스니까 그대로 쓰고요. 여기서 얘가 마이너스를 달고 이렇게 나오니까 결국은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플러스 2가 되는 게 보이시나요? 그렇죠. 그 다음 플러스 여기 썼어요. 여기 1 마이너스 b, b가 음수죠. 1 마이너스 2 항상 양수가 되는 게 보이나요? 그러니까 얘도 항상 양수입니다. b가 음수 중에 어떤 값을 넣어도 이 1 마이너스 b라는 값은 항상 양수가 돼요. 그러니까 양수는 그냥 기어 나오면 되니까 1 마이너스 b로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정리하면 끝. 마이너스 b 플러스 a가 되고요. 분배합니다. 자, 그리고 요 안이 2a니까 마이너스 2a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1 마이너스 b. 그러면은 정리하면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라는 형태가 나오나요? 그럼 요거를 a, b 순서대로 지금 여기가 쓰여 있는 형태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b 플러스 1이 돼서 17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8번. a가 자연수일 때 루트 200 마이너스 a가 가장 큰 정수가 되게 하는 a 값은, 여러분들 요거가 가장 큰 정수가 되려면 a가 작으면 작을수록 좋습니다. 그죠? 그러면 200 마이너스 a가 무엇의 제곱이 돼야 되는데 그거 중에서 a를 제일 적게 만들 수 있는 값이 뭐냐, 이런 거죠. 어떤 수가 이렇게 기어 나오기 위해서 요 안의 값이 될 수 있는, 정수가 될 수 있는 값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1의 제곱인 1이 있고요. 2의 제곱인 4, 3의 제곱인 9, 4의 제곱인 16, 5의 제곱인 25,
49, 64, 81, 100, 11의 제곱, 12의 제곱 이런 것들은 19단까지 외워야 되느냐는 영상에서 말씀드렸어요. 제곱수를 19단까지의 제곱수를 기억하는 것은 대단히 도움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13의 제곱은 169죠. 14의 제곱은 뭡니까? 196. 또 15의 제곱은 225죠. 그러니까 요거가 요 중에 하나면 되겠죠. 근데 제일 크려고 하면 A 값이 되게 작아져서 요 안에 값이 크면 클수록 기어 나오는 정수가 커지니까 여기서 한번 보시죠. 200에서 뭘 빼서 제곱이 될 수 있는 값은 요런 값들이란 게 보이세요? 이거는 탈락이에요. 225를 빼면 음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200-A가 196이 되면 결국은 루트 200-A가 루트 196과 같고 얘는 14로 나옵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A가 전체를 정수로 빼내는 데 있어서는 더 큰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A가 4가 아니라 31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200 빼기 31은 169가 되고요. 그래서 루트 169는 13으로 나와서 얘도 정수가 되죠. 그런데 우리가 찾는 거는 그 여러 가지의 정수 중에 가장 큰 정수를 만들 수 있는 A가 돼야 되니까 가장 작은 A를 찾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찾는 A 값은 4. A가 4가 될 때 루트 200-A는 루트 196이 되고 얘는 14가 돼서 가장 큰 정수가 될 수 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9번 다음 부등식을 만족하는 정수 A를 모두 구하세요. 자, 제곱근은 바로 직관적으로 이게 뭐다라고 얘기하기 힘들다 그랬습니다. 루트 3, 루트 5, 루트 6 이게 얼마야 라고 하면 머릿속으로 떠오르기 힘들다 그랬죠. 고작 할 수 있는 게 이 정수 부분입니다. 뭐 이 정도다 라고 하는 거지 요 소점 첫째 자리까지도 기억하거나 외우지 않으면 알 수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얘를 양쪽을 전부 다 제곱해 가지고요 이 제곱근을 날려버리는 거죠. 그럼 2.5의 제곱은 여러분 25의 제곱을 수학 공부를 해보는 학생들은 아십니다. 625라는 거를. 아니면 뭐 금방 할 수 있죠. 얘는 6.25. 그 다음에 얘는 A고 9. 그럼 6.25보다 크고 9보다 작은 7, 8. 그래서 19번의 답은 7과 8이 되겠습니다. 20번 다음 식을 만족하는 자연수 x를 구하라. 요렇게 생긴 녀석을요 여러분 요렇게 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정수는요 유리수로 바꿀 때 분모가 1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모든 정수는 유리수입니다. 모든 유리수는 정수가 아니죠. 그러나 모든 정수는 유리수로 쓸 수 있습니다. 분모를 1로 만들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크로스 멀티플리케이션 양쪽으로 사선으로 곱해서 요렇게 되나요? 그러죠. 그런 다음에 제곱근을 없애야 되니까 양쪽을 제곱하게 되면 10이죠. x는 7이 된다. 쉬운 문제입니다. 네, 지금까지 135문제 중에 앞에 20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꼭 먼저 1번부터 20번까지 풀어보시고 그리고 틀린 문제들을 설명을 통해서 확인하는 식으로 이 영상을 이용해 주십시오. 영상을 틀어놓고 문제를 푸시는 학생들은 답지를 펴놓고 문제를 푸는 것과 동일합니다. 단 한 명의 학생도 답지를 펴놓고 수학 공부를 하는 학생이 수학을 잘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 먼저 생각하고 고민하고 힘들게 한번 시간을 투자해서 풀어보시고 안 되는 것들을 도움받는 그런 툴로 이 영상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나머지 문제도 모두 다 정복하셔서 이 제곱근에 관련되어 있는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다 풀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